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하고, 저녁이 되어도 조용하고,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이 고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나는 실패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나만 혼자인가? 하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사회는 고독을 불행의 신호로 여깁니다. 혼자 있는 노인을 보면 안쓰럽게 생각하고, 고독사라는 단어로 공포를 조장하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고독을 감추려 합니다. 바쁜 척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혼자가 아닌 척 애씁니다. 마치 고독이 수치스러운 것처럼, 벌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정말 실패일까요? 주변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했습니까? 끊임없이 모임에 나가고, 관계를 유지하고,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평온했습니까? 오히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공허해하고, 지쳐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해 보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고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하고, 고립과 동일시하고,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고독은 과정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평생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왜 지금 혼자입니까? 우연일까요? 불운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당신을 데려온 것일까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만날 시간이 온 것은 아닐까요?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던 당신이 이제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평생 타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당신이 이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1장. 고독한 자여,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걷는다. 니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려면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져야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군중 속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타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 이런 역할들만 떠오를 뿐 순수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역할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군중은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은 사라집니다.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슷함 속에서 자기만의 고유함은 묻혀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고독은 사실 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순수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두려워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질 것 같고,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자신이 무의미해질 것 같고, 고독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독을 회피하려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 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려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락하려 합니다. 마치 고독이 질병처럼 치료해야 할 문제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질병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평생 타인 속에서 길을 잃었던 당신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필연적으로 혼자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사회의 요구가 멈추고 역할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얼굴 아래에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얼굴이 낯설 것입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얼굴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게 나인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그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타인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가면을 쓰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니체 자신이 그 예입니다. 그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타인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타인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사회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군중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독한 자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타인 속에서 길을 잃었던 당신이 이제 진짜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당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도달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독이 벌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독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고독이 바로 당신이 평생 찾아온 것이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고독만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 2장. 군중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도망친다. 니체는 군중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군중의 목소리가 어떻게 개인의 목소리를 잠식하는지, 군중의 가치가 어떻게 개인의 가치를 대체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그리고 그 도망의 목적지는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는 평생 군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직장, 사회, 항상 집단의 일원이었고, 집단의 규칙을 따랐고, 집단의 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 보통 사람들은 이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왜 모두가 이렇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군중은 안전을 제공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틀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이 하니까요. 군중 속에 있으면 외로울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으니까요. 군중 속에 있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전은 거짓입니다. 군중 속에서 당신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당신 자신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군중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욕망은 군중의 욕망이 되고, 당신의 가치는 군중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군중만 있고 당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군중에서 밀려납니다. 은퇴하면 직장 군중에서 나오고,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 군중에서 나오고,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면 차교 군중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실로 느낍니다. 나는 쓸모없어졌어. 나는 버려졌어. 나는 고립됐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은 쓸모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풀려난 것입니다. 고립된 것이 아니라 독립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회사의 일원이었고, 회사의 규칙을 따랐고, 회사의 문화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나는 뭐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혼란이 바로 시작입니다. 당신은 평생 회사가 정한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정체성이 사라졌으니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정하는 정체성을. 또 다른 예로,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진 노인이 있습니다. 평생 그 친구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없으니 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니체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제공하던 안전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됐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없으니 당신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군중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도망친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중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군중을 떠나는 것은 그 수단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군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군중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군중이 그들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중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사라진다고 해서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중이 사라져야 진짜 당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습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는 이 질문들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니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그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혼자 산속을 걸어다니며 사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바탕으로 그는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군중이 믿는 것과는 다른 철학, 사회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철학.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군중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아니, 군중이 당신을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군중의 안전함이 그리울 것이고, 군중의 목소리가 당신을 부를 것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하십시오. 왜냐하면 군중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고독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군중이 당신에게 준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진실을. 3장, 3장. 나는 나 자신과만 대화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메아리를 듣는다. 니체는 혼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가장 중요한 대화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서만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게 되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 대화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하지만 그 대화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겼습니까? 진짜 생각은 말하지 않고, 진짜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진짜 자신은 감춘 채 대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인과의 대화는 항상 평가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 대화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대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편집되고, 조정되고, 포장됩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버전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장된 자신, 편집된 자신, 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평가가 없고, 판단이 없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각자의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지,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거야 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당신의 진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당신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앉아서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처음에는 답이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면 점점 더 깊은 곳에서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한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런 답들이 나올 때 당신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타인에게 말할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니체는 이런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했고 그 대화를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책들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만 대화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메아리를 듣는다. 이 문장에서 메아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메아리는 같은 소리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는 새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대화에서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의견, 그들의 가치, 그들의 판단.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타인과만 대화했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침묵을 견뎌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불확실합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주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당신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혼자 산책하십시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큰 소리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묻고 답하면 됩니다. 둘째, 글을 쓰십시오. 일기처럼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듯이 타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 완전히 솔직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생각들이 나옵니다. 셋째,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왜 나는 이것을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가? 왜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니체는 이런 자기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군중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발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군중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면 그것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기 자신과 대화할 기회, 평생 듣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 그리고 그 목소리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4장.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먹고 군중 속에서는 타인이 그를 먹는다. 니체의 가장 날카로운 관찰 중 하나입니다. 군중 속에서 우리는 소진됩니다. 타인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우리의 정신을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키우고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을 위해 썼습니까?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타인에게 먹혀 삽니다. 직장은 당신의 시간을 먹고, 가족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친구는 당신의 관심을 먹고, 사회는 당신의 수능을 먹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타인에게 먹히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지식, 경험, 기술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반면 고독 속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키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의 감성을 깊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를 넓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구체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모임에 나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등산 모임, 오후에는 친목회, 저녁에는 동창회. 그는 바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얻었나? 답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반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산책하며 생각하고
저녁에는 글을 씁니다. 그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칠 때 그는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소비하는 삶이고 후자는 축적하는 삶입니다. 전자는 타인에게 먹히는 삶이고 후자는 자기 자신을 키우는 삶입니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먹는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통찰, 이런 것들을 꺼내서 음미하고 발전시키고 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책을 읽을 때 당신은 저자와 대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도 대화합니다. 이 말이 맞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나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산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걸으면서 당신은 주변을 관찰합니다. 나무, 새, 하늘. 하지만 동시에 자기 내면도 관찰합니다. 떠오르는 생각들, 느껴지는 감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벌지도 않고 인맥을 만들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니체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읽고 생각하고 쓰고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생각의 부, 통찰의 부, 이해의 부, 그리고 그 부는 죽은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군중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는 외부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인맥도 넓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외부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그에게 정체성을 줬고 지위가 그에게 자존감을 줬고 인맥이 그에게 의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라지자 그는 텅 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아무것도 축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독은 빈곤이 아니라 풍요의 기회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먹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먹으며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키운다는 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관찰해야 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반면 타인에게 먹히는 것은 쉽습니다. 그저 흐름에 따라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인에게 먹히며 산 사람은 노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키운 사람은 노년에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자기 자신 안에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계속 군중 속에서 먹히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키울 것입니까? 일체의 답은 명확합니다. 고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키우십시오. 5장. 당신이 고독 속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니체의 가장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고독은 당신이 평생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도착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는 실패해서 혼자가 됐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버려졌어. 나는 쓸모없어서 고립됐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성공해서
여기에 왔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고독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고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군중 속에 머물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군중에서 벗어났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고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독에 도달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군중에서의 이탈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강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이사, 관계의 종료, 어떤 방식이든 당신은 군중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안입니다. 군중에서 나오면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군중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탐색입니다. 불안을 견딘 사람은 탐색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탐색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발견입니다. 탐색 끝에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군중이 말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타인이 기대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당신을. 이 발견은 해방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발견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타인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단계가 고독입니다. 진정한 고독.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당신은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거나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왔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은 노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고 삶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평생 배우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했고 자신의 취향보다 배우자의 취향에 맞췄고 자신의 꿈보다 배우자와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마침내 그는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타인의 존재 없이도 충만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어섰고 탐색했고 발견했고 받아들였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잃은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독에 적용됩니다. 친구들이 떠나갔든 자녀들이 멀어졌든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든 어떤 이유로든 고독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타인의 간섭 없이, 사회의 압력 없이, 군중의 목소리 없이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니체는 이곳을 산 꼭대기에 비유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듭니다. 숨이 가쁘고 다리가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펼쳐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고독도 그렇습니다. 고독에 도달하기까지는 힘들었습니다. 불안했고 혼란스러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도달했으니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고 삶의 의미가 보이고 진정한 자유가 보입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이 평생의 여정을 마치고 도달한 곳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독을 즐기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생 타인 속에서 살았던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고립되었지만 자유로웠고 세상에서 멀어졌지만 자기 자신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제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고독을 환영하고 자기 자신과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